빵은 무조건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라고들 하죠. 저도 예전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빵인데도 먹는 방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중장년 식생활을 연구해온 김도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빵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빵을 덜 해롭게 먹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빵을 먹으면 혈당이 급하게 오른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예 빵을 멀리 하시거나 먹어도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건 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빵을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빵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반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빵은 먹는 순간 바로 당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전분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흡수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막 구운 따뜻한 빵과 차갑게 식힌 빵은 같은 빵이어도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는 빵을 따뜻하게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식히는 과정에서 전분 구조가 바뀌면서 천천히 흡수되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세 번째로 빵을 먹으면 금방 배고파진다고 하시는데 그건 빵이 급격하게 혈당을 올렸다가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관 방식을 바꾸면 포만감이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셨다면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그 전에 잠깐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상담했던 지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68세 박영수 님이셨는데요. 아침마다 빵을 좋아하지만 혈당이 걱정돼서 늘 반 조각만 먹고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 보니 아침을 먹어도 금방 허기가 오고 점심 전에 간식을 찾게 되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혈당 수치도 아침마다 들쑥날쑥해서 컨디션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고민을 토로하셨어요. 박영수님은 빵을 완전히 끊어볼까도 고민하셨대요. 하지만 평생 아침에 빵 한 조각과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기셨던 분이라 그걸 포기하면 아침 식사 자체가 즐겁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렸어요. 빵을 끊지 말고 보관부터 바꿔보자고요. 드시던 빵을 냉동실에 하루 정도 얼렸다가 바로 토스트해서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그냥 얼렸다 녹이는 게 뭐가 다르겠냐고 하셨죠. 하지만 일주일 뒤 다시 연락이 왔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빵을 먹고도 전처럼 급하게 배고프지 않고 점심까지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아침 식사 후 느껴지던 나른함이 확실히 줄었다는 게 체감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2세 김정순 님이셨습니다. 이분은 혈당 관리를 위해 아예 빵을 완전히 끊으셨던 경우였어요. 하지만 빵을 끊고 나니 아침 식사가 너무 삭막하게 느껴지고 식사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밥을 드시거나 과일만 드시다 보니 오히려 간식을 더 찾게 되는 역효과가 생긴 거죠. 김정순님께도 같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좋아하시던 빵을 다시 드시되 냉동 후 토스트 방식으로 바꿔보시라고요. 처음엔 걱정이 많으셨어요. 다시 빵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 게 아닌가 불안해하셨죠. 하지만 2주 정도 지나자 확실히 달라진 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빵을 먹은 직후 몸이 무겁거나 졸린 느낌이 덜하고 하루 전체 리듬이 훨씬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단순히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컨디션과 식사 만족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빵을 먹으면서도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식생활의 질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 내용이 필요한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첫째로 같은 음식도 보관 방식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과학적 근거를 알게 됩니다. 둘째로 빵뿐 아니라 밥과 감자 같은 다른 탄수화물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배우게 되세요.
셋째로 무엇보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얻게 됩니다. 그럼 이제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혈당을 흔드는 빵 습관에 대한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빵은 먹는 순간 바로 당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시죠. 하지만 핵심은 빵 자체보다 전분의 상태에 있습니다. 전분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소화가 빠른 전분과 소화가 느린 전분으로 구분됩니다. 해외 영양연구기관인 유럽식품안전청 자료에 따르면 전분 구조가 달라지면 흡수 속도도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특히 냉각 과정을 거친 전분은 저항성 전분이라는 형태로 일부 변하게 되는데 이건 소화 요소가 쉽게 분해하지 못하는 구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68세 박영수 님이 바로 이 원리를 체험하신 거죠. 같은 빵을 먹고도 방식에 따라 식후 컨디션 차이를 크게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빵을 사오시면 바로 먹지 마시고 냉동실에 하루 이상 보관하세요. 그리고 드실 때 해동하지 말고 바로 토스트에 넣어서 겉만 살짝 바삭하게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양 조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냉동했다고 해서 칼로리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빵을 드신 뒤 몸이 더 나른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방법을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흰빵은 무조건 나쁘다는 오해입니다. 정제된 흰빵이 통곡물 빵보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식품연구원 자료를 보면 보관 방식에 따라 혈당 반응 곡선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같은 흰빵이라도 냉동 보관을 거쳤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혈당 상승 패턴이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72세 김정수 님이 이 경우였어요. 흰빵을 좋아하셨는데 혈당 때문에 완전히 끊었다가 오히려 식사 만족도가 떨어졌던 사례였습니다. 냉동 후 토스트 방식으로 바꾸면서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건 빵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고 피하기만 하면 스트레스가 되고 결국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빵을 죄책감으로 먹고 계신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드신다면 충분히 즐기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따뜻해야 소화가 잘 된다는 생각입니다. 막 구운 따끈따끈한 빵이 더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전분은 식히는 과정에서 성질이 바뀝니다. 이걸 전분의 노화라고 하는데요. 전분이 식으면서 재결정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 형성됩니다. 유럽 임상영양학회 보고서에서도 냉각 과정을 거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가 더 느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5세 이정호님은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 나서 아침 식사 후 느껴지던 졸림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아침 먹고 나면 소파에 앉아서 잠깐 눈을 붙이곤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하시더군요. 빵은 냉동 후 바로 토스트하는 게 핵심입니다. 해동해서 다시 데우는 게 아니라 얼린 상태에서 바로 구워야 해요. 너무 태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겉만 바삭하게 살짝 색이 돌 정도로만 구우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빵 색이 진할수록 더 맛있다고 느끼시나요? 사실 너무 태우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적당히만 구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배고픔은 참는 게 답이라는 생각입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포만감도 금방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간식을 더 찾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국내 중장년 영양조사 자료를 보면 혈당 변동폭이 클수록 하루 총 간식 섭취 빈도가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70세 최미경 님이 바로 이런 패턴을 겪으셨어요. 아침에 빵을 드시면 11시쯤 되면 꼭 출출해서 과자나 떡을 찾게 되셨대요. 그런데 아침 빵 습관을 바꾼 뒤로는 점심 전까지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천천히 흡수되는 상태로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참는 게 아니라 방식의 문제예요. 억지로 참으면 오히려 나중에 폭식하게 되거나 더 달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침 식사 후 11시쯤 되면 금방 배고파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방법들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체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반응이 둔해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작은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미국 노인학회 연구에서도 보관 방식 변화만으로도 식후 혈당 반응 차이가 확인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이런 작은 변화가 누적되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든다고 해요. 69세 김태수님은 처음엔 나이 들어서 혈당 관리가 안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 나서 아침 식사 후 컨디션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생활 습관은 지금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세심한 관리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바꿔보세요. 당장 모든 걸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드실 빵 하나만 냉동실에 넣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었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더 넓게 확장해 보겠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냉동 습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냉동 시간은 하루 이상이 좋습니다. 전분 구조가 변화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몇 시간 얼렸다가 바로 꺼내는 건 효과가 적습니다. 최소한 하루 정도는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바로 토스트 하세요. 해동 후 다시 냉동하는 건 피해야 합니다. 한번 해동되면 전분 구조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고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거든요. 여러분 집 냉동실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냉동실을 단순히 오래 보관하는 공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음식의 성질을 바꾸는 도구로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로 모든 빵이 같은 효과는 아닙니다. 섬유질이 많은 통곡물 빵이나 호밀빵일수록 냉동 효과가 더 큽니다. 이미 식이섬유가 많아서 흡수가 느린 빵이 냉동을 거치면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반대로 기름이 많이 들어간 페이스트리나 크루아상 같은 빵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지방 함량이 높으면 전분 구조 변화보다 지방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빵 선택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단순한 재료로 만든 빵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어떤 빵을 자주 드시나요? 단팥빵이나 크림빵보다는 식빵이나 바게트 같은 단순한 빵이 이 방법에 더 적합합니다. 세 번째로 밥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밥을 지어서 하루 냉장 보관했다가 다시 데워 먹으면 흡수 속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현미밥이나 잡곡밥은 효과가 더 좋아요. 밥을 한 번에 많이 지으시고 1인분씩 나눠서 냉동 보관하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데워 드시면 편리하면서도 건강한 방법이 됩니다. 보관 위생은 꼭 지켜야 합니다. 밥을 식힐 때는 빠르게 식혀서 바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세요. 상온에 오래 두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밥은 항상 갓 지은 걸 바로 드시고 계셨나요? 이제부터는 냉동 보관 후 데워 드시는 방법도 시도해 보세요. 네 번째로 감자와 파스타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자를 삶아서 한번 식혔다가 다시 데우면 혈당 반응이 완만해집니다. 파스타도 마찬가지예요. 알덴테로 삶아서 찬물에 헹군 뒤 보관했다가 요리하면 더 좋습니다. 특히 감자 샐러드는 삶은 감자를 완전히 식혀서 만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부담이 적어요. 양 조절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냉동이나 냉각을 했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먹어도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집에서 자주 드시는 탄수화물은 무엇인가요? 빵이든 밥이든 감자든 이 원리를 적용해 보세요. 다섯 번째로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더 안정적입니다. 빵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계란이나 두부 콩류를 곁들이면 혈당 변화가 더 부드러워집니다. 단백질은 소화가 느려서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토스트에 계란 프라이 하나만 올려 드셔도 큰 차이가 납니다. 치즈나 땅콩 버터를 발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 가지 음식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균형 잡힌 식사 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구성 균형 잡혀 있나요? 빵만 먹기보다는 단백질과 함께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여섯 번째로 식사 순서도 영향을 줍니다. 빵을 먼저 드시지 마시고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드신 후에 빵을 드시면 혈당 상승이 더 완만합니다. 식이섬유가 먼저 들어가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샐러드나 김치 같은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시고 계란이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신 후 마지막에 빵을 드시는 순서로 바꿔보세요.
식사 순서까지 신경 쓰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빵이 문제라는 생각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빵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빵을 다루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관리 방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 떨어뜨리면서 우리 몸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식후 급격한 졸음이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배가 고파지면서 간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같은 빵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냉동 보관을 거친 빵은 전분 구조가 바뀌면서 천천히 흡수되는 형태로 변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상승이 완만하고 포만감은 훨씬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식후 나른함도 줄어들고 하루 컨디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계속 피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사는 점점 스트레스가 되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생활은 점점 위축되고 식사 만족도도 떨어지면서 오히려 다른 음식을 더 찾게 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닌 거죠. 하지만 보관 방법 하나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포만감은 오래가고 혈당 반응은 한결 안정되면서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식사가 즐거워지고 하루 전체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집에 있는 빵을 오늘 바로 냉동실에 넣어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밥을 지으실 때 조금 더 많이 지어서 1인분씩 나눠 냉동 보관해 보세요. 매번 밥 짓는 수고도 덜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셋째로 빵을 드실 때 계란이나 치즈 같은 단백질을 꼭 함께 드세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 식사 시간대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같은 음식도 몇 시에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침 일찍 드시는 분과 늦게 드시는 분의 혈당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 공감되셨다면 한 줄 댓글 남겨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